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마음 자세로 이번 한 주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우리한테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줄지 기대가 되는 그런 월요일입니다. 어제 제가 올린 영상이었죠. 미국 주식 4차 혁명 수혜주 탑10 한방에 비교 분석한다. 이 영상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 제가 10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평가를 높게 해줄 수 있는 3가지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잖아요. 그때 나왔던 종목들이요. 3위가 페이스북이었고요. 2위가 아마존이었습니다. 그리고 1위 어저께 영상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1위의 자리는 당당하게 엔비디아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혁명 수혜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엔비디아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직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도 어제 영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4차 혁명 최대 수혜주 엔비디아의 향후 5년 예상 주가는 어떻게 될까? 로 정해봤습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 부분은요. 엔비디아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목표 주가 산정 기본 방법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일주일 전에 멀티플 메서드를 이용해서 목표 주가 산정하는 것을 같이 공부해 봤잖아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리마인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은 주식 비전문가 미주은의 엔비디아 예상 주가를 직접 계산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러분 모두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 채널에 방문해 주시는 새로운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아직 구독을 하고 있지 않으시지만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도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오늘 영상의 포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떨어지면 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지난 5일 동안 가격 변동 상황 보고 계신데요. 5일 동안 7.6%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은요 무려 14%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6개월 동안 우리 그로스 보면요 66%의 지금 리턴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하죠? 1년 동안 몇 퍼센트의 주가가 상승했는지 보면요. 무려 150%, 1.5배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마지막으로 지난 5년 동안 보여준 성장률을 체크해보면요. 무려 1988%, 2000%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20배의 성장을 한 겁니다. 5년 전에 엔비디아 주주가 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돈 방석에 앉아 계시겠네요. 엔비디아 많은 주주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그런 종목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함께 하신 질문 내용 있잖아요. 엔비디아 지금 사도 될까요?는 엔비디아가 지난 5년, 10년 동안 보여준 모습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엔비디아는 하루라도 빨리 매수하는 것이 리턴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겠죠. 지난 5년 동안, 10년 동안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반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방금 그 질문을 마켓에 대해서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면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신 건가요? 만약에 마켓이 올라갈 것이냐고 물어보신 거라면 제가 토요일날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미국 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라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려서 2차 록다운이 시작된다면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지금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대선에서 결과에 따라서 미국 주가가 좀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변동이 저는 30-40% 떨어지는 그런 변동은 아닐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10%, 20%, 25%까지도 떨어지겠죠.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봐서는 미국 주가는 계속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7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한테 주신 엔비디아에 대한 질문이 마켓의 흐름이 아니고 엔비디아 그 종목에 대한 거라면 그러면 저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 2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AMD랑 엔비디아의 미국 주식 배틀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 정보만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요. 엔비디아 EPS 작년 대비해서 120%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 레비뉴 그로스 보시면요. 지난 4년 동안 37%, 40%, 20% 지금 올해 한 해는 잠시 지금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주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해에서 레비뉴 그로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넷 인컴 그로스는 더 좋습니다. 171%, 82%, 36% 올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넷 인컴 성장률을 보여줬죠. 프라이스 세일즈 보면요. 현재 지금 프라이스 세일즈 한 20 가까이 되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16으로 떨어집니다. 그 즉슨 세일즈가 계속 올라갈 거란 거죠. 지금 2020년 보면 더 좋아져요. 14까지. 따라서 향후 몇 년 동안 세일즈가 계속 올라갈 것을 마켓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프로핏 보시면요. 지금 프로핏 마진이 28%나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33%가 넘는 프로핏 마진은 S&P 500을 통틀어서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시 엔비디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28.2% 가까이 되는 프로핏 마진은요. S&P 종목 500개를 다 통틀어도 탑5에 속할 만큼 굉장히 좋은 프로핏 마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는 성장주처럼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프로핏 마진이 이렇게 좋다는 것은 굉장히 후한 점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밸런스 시트도 굉장히 건강하죠. Debt to Equity Ratio, 즉 부채랑 자기 자본을 비교해 보면은 부채가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되는가? 57%밖에 안 돼요.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는 60%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Current Ratio, 유동성 자산이 더 많냐 아니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빚이 더 많냐. 유동성 자산이 10배 정도 더 많은 거예요.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현금이 많으면 앞으로 연구 개발이라든지 좋은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업체를 찾아내면 인수합병 같은 것도 쉽게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무궁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남아있다. 캐시가 넘쳐난다. 엔비디아는.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다음은 Return on Equity 보시면요. 내가 가진 자기 자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리턴을 올려내고 있는가. 1년 전에 22 정도의 ROE를 보여줬습니다. S&P 500 평균 ROE가 14에서 16 정도밖에 안 돼요. 따라서 22라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리턴 온 에퀴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점점 올라가고 있죠. 1월 달에 들어서 26, 지금 4월 말에는 2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엔비디아가 환경적인 영향 혹은 사회적인 영향 아니면 규제적인 영향에 의해서 비즈니스가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는가 궁금하시죠? 지금 보시면요. 13이라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ESG 리스크 레이팅이라는 것은 숫자가 낮은 걸수록 좋은 겁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다른 것도 다 좋은데 심지어는 외부 영향, 환경이나 사회 규범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계속 가겠습니다.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지금 연구 개발비에 얼마나 많은 돈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죠. 지금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 개발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엔비디아의 마진율이 28%가 넘는다. 그러면 프로핏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사실 하나의 기업이 프로핏 마진을 많이 남겨놨기 위해서는 매출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익스펜스, 즉 비용을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비용을 아끼다 보면 사실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익스펜스 같은 데는 잘 돈을 못 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프로핏 마진이 좋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에도 이렇게 많은 돈을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엔비디아를 예상해 볼 때 이 회사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애널리스트, 마켓의 전문가들, 우리는 비전문가잖아요. 미주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비전문가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마켓의 전문가들이 레이팅을 다 바이로 주고 있어요. 대부분 다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는 사는 타이밍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주가에 비해서 10% 이상씩 다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마켓의 전문가들조차도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를 우리한테 보내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그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혁명이 오고 있죠. 이 4차 혁명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시작도 안 한 혁명을 우리가 이미 예상하고 그 명명을 해버리고, 따라서 4차 혁명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투자자의 관점에서요. 1차, 2차, 3차 산업은 우리가 투자의 기회가 없었죠. 하지만 4차 혁명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차 혁명으로 수혜를 받는 수혜주를 찾아내고 그 수혜주에 투자를 한다면 4차 혁명이 끝날 때쯤 엄청난 리턴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차 혁명은 그 시작과 끝이 미국 메가 테크 기업들에 있다. 즉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메가 테크 기업들에게 4차 혁명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미국 메가 테크 기업들의 뒤에는 가만히 앉아서 GPU를 팔고 있는 엔비디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는요, 지금 AI를 비롯한 대부분의 4차 혁명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품이 나오지 않는 한 엔비디아의 매출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우리가 마켓 예측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를 하면요. 사실 별 성과가 없습니다. 마켓 예측이라는 것은 전문가들 아니면 전문가 할아버지들도 하기 힘든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마켓을 예측하기 위해서 시간과 정열을 소모하지 말고요. 우리가 원하는 기업, 우리가 관심 가는 기업 아니면 이미 주주가 되어 있는 기업을 계속 공부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턴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목표 주가 산정 기본 방법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 전에 제가 이미 쉐어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다시 기억이 나실 거예요. 미주은이 예상 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영어로 멀티플 메서드라 그러죠. 굉장히 있어 보이죠? 영어로 써놓으니까. 사실 멀티플 메서드는 비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출이 이만큼 늘면 어닝이 이만큼 늘면 주가도 이만큼 늘겠지라고 비례식을 만들어 보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고 기초적인 그 산정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쉬우니까요. 겁먹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타겟 프라이스 이퀄 earning per share 곱하기 price to earning ratio입니다. 이 방법은 가치주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price target equal revenue per share 곱하기 price to sales ratio,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가치주라 함은 어닝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지금 꾸준히 어닝을 지속적으로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정착된 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성장주들은 많은 성장주들이 아직 어닝이 없는 성장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닝이 없는 성장주라고 해서 주가의 가격이 마이너스인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성장주의 경우에는 어닝 대신 레비뉴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그 프라이스와 세일즈의 레이쇼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전문가 미주은의 엔비디아 예상 주가 함께 계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의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어닝이나 레비뉴 포캐스트를 P 레이시오나 프라이스 투 레비뉴 레이시오와 접목해서는 절대 이렇게 정확한 예상 주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왜 이런 내용을 방송을 하느냐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00% 맞는 말씀이시고요. 실제로 정확한 타겟 프라이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복잡한 그 고차원적인 엑셀 수준의 프로세스가 필요하겠죠. P 레이시오나 프라이스 투 레비뉴 갖고는 정확한 예상 주가를 만들어내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 주가 계산 시리즈를 지금 기획한 것은요, 100% 정확한 예상 주가를 맞추는 데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마켓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어널리스트들이 빵 주식 같은 거는 굉장히 예상 주가가 전혀 맞지 않고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것도 좋은 예죠. 테슬라의 예상 주가 비교해서 지금 가격이 터무니없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마켓의 흐름을 실제로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예상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방법이 가장 정확한지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은 100% 맞는 수치를 계산하자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향후 5년, 10년 후에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수치를 보는 거예요. EPS가 얼만큼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지, 또 레비뉴는 포캐스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요. 그 정도가 되면, 그렇게 레비뉴나 EPS가 올라간다면 우리가 P 레이시오나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랑 이렇게 합쳐서 접목을 해봐서요,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의 주가가 나올 수 있겠다는 것을 직접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P 레이시오 다시 한번 보고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 같이 생소한 것도 다시 한번 공부해 보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자는 그런 의도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지금 마켓에 나와 있는 예상 주가는 기껏해야 6개월, 1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만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스스로 5년 후의 주가, 10년 후의 주가를 예상해 봄으로써 쏠쏠한 재미도 느낄 수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 예상 주가 옵션 1부터 먼저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옵션 1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earning per share 곱하기 price to earning ratio, PE 레이시오죠. 자, 먼저 earning per share를 알아보면요, 제가 미리 뽑아놨습니다. 시킹 알파에 가시면 지금 5년치 P 레이시오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시킹 알파는 이런 정보에 접근을 하시려면 멤버가 되셔야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부러 유료 회원 되지 마시고요. 제가 앞으로 이 코너 계속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정보 저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2026년 1월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2025년의 예상 주가를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2025년 말까지를 봐야 되잖아요. 따라서 지금 1월 달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6년을 제가 고른 겁니다. 19.9달러 정도 우리 earning per share가 올라갈 것이다. 5년 사이에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price to earning ratio 보시죠. price to earning ratio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3년 동안 PE 레이시오를 제가 쫙 뽑아봤어요. 그리고 보시면 올라갈 때는 78까지도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 21 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거를 평균을 내봤더니 엔비디아의 과거 3년 PE 레이시오의 평균은 44.4배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 44.4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가 통상 엔비디아를 사고 팔고 하는 그 매매 과정에 있어서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가치를 엔비디아가 벌어들이는 12개월 동안 생성하는 프로핏의 한 44배까지는 우리가 기꺼이 주고 엔비디아를 살 의향이 마켓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계산을 해보면요, EPS는 지금 5년 후에 19달러 90센트까지 올라가는 걸로 나와 있죠. 거기에 곱하기 44.4배까지 올라가니까요, 곱해보면 886달러가 우리의 예상 주가입니다. 자, 옵션 1 이해되셨으면 옵션 2로 넘어갑니다. 옵션 2는 레비뉴를 이용하는 거죠. 공식 다시 한번 드릴게요. 레비뉴 per share 곱하기 price to sales ratio입니다. 제가 미리 뽑아놨어요. 그런데요, 옵션 2 같은 경우는요, 공식이 약간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여기 revenue per share 알아야 되는데 revenue per share를 포캐스트를 보여주는 그런 웹사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revenue를 찾아서 쉐어로 나눠줘야겠죠. 여기 보면은 revenue는 나와 있습니다. 시킹 알파에 revenue estimate 2026년 1월 즉 2025년 말까지 32빌리언까지 올라갈 거라고 지금 에스티메이트가 나와 있죠. 근데 이 revenue를 우리가 나눠줘야겠죠? 뭐로 나누냐면 쉐어로 나눠야 되죠. 쉐어라는 것은 shares outstanding, 즉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주식의 개수는 현재 주식 개수로 할게요. 615밀리언입니다. 6억 1,500만 주가 지금 발행이 되어 있는 거죠. 계산해보면요. 이게 지금 revenue estimate이고요. 지금 615밀리언이 우리 발행되어 있는 shares outstanding입니다. 계산해보면 레비뉴 퍼 쉐어가 52달러 정도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곱하기 price to sales ratio 해야 되죠. price to sales ratio 제가 미리 계산해 놨습니다. price to sales ratio도 역시 지난 3년을 평균을 내봤고요. price to sales ratio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갈 때 22까지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는 7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종합해서 평균을 내보면 13.2배 정도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옵션 2의 타겟 프라이스는요. 여기 보신 revenue per share 52달러, 52.8달러고요. 그리고 price to sales ratio는 13.2배.
두 개 곱하면요 698달러가 나옵니다. 거의 700달러 정도 되는 수치네요. 현재 엔비디아의 가격이요 419달러입니다. 그러면 현재가에 비교해보면 두 개의 옵션을 보면요, 옵션 1 같은 경우는 예상 주가가 886.29달러 같이 올라갔죠. 현재 419에 비교를 하면요 성장률 111%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두 번째 옵션으로 계산을 해보면 419에 비해서 한 67% 정도 성장한 700달러 정도를 지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정확할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가치주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어닝이 확보가 돼서 꾸준히 비슷한 어닝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을 가치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닝이 불안정하고 계속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식을 얘기하잖아요. 엔비디아는 사실 가치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프로핏 마진이 무려 28%나 되니까요. 그리고 어닝도 안정적이죠. 문제는요, 그 안정적인 어닝이 막 1년에 100%씩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엔비디아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성장 가치주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성장주와 가치주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주가 역시 886과 700의 사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한 700, 한 7, 80 정도의 예상 주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 한 90% 정도 지금 주가에서 상승하지 않겠나 라고 우리가 즐거운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너스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보너스는요, 그럼 엔비디아 결국은 우리가 언젠가는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 매도의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너무 잘 나가서 사실 매도의 시점이 빨리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엔비디아를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글이 TPU라는 것을 한 2, 3년 전에 내놨어요. 그리고 이 TPU는 엔비디아의 GPU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 정도가 조금 작아요. 무슨 말이냐면 플렉시빌리티가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저도 공대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GPU가 아직까지는 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구글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TPU가 속도만 빠를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적합한 칩으로서 발전이 된다면,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수 있다면 엔비디아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 것은 GPU, TPU를 능가하는 칩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 갑자기 엄청난 칩을 가지고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 현재 CPU의 강자가 누구였죠? AMD거든요. CPU 마켓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AMD가 갑자기 GPU를 능가할 만한 칩을 개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엔비디아를 과감히 팔고 그 새 강자를 우리가 매수를 해야겠죠. 이 두 가지 경우가 찾아온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엔비디아에게 작별을 고해야 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유용한 정보, 재미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제 전문가도 주식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커다란 즐거움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제가 가지고 있는 분석력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필요 없는 정보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잖아요. 댓글창에 고맙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날수록 저는 힘이 너무 많이 생기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 하나하나 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